조용히 하세요. 자, 뭘 하는 거야? 찍고 있어. 자, 원이 있음, 움직이는 점 P와 Q가 있음, PQ의 중점 M의 자취를 구해달래. 맞지? 결국은 자취 문제야. 어제 이제 요것 때문에 내가 어제 좀 뭐라 했었지. 뭐 존재하는 부분이다, 그린다,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자취는 자취다, 맞지? 근데 어떤 유형이야? 자취의 유형에 뭐가 있어? 어제 이것 때문에 애들 다 좀 혼났거든. 은서야, 자취에는 어떤 유형이 있어? 그렇지. 자, 그럼 움직이는 점 유형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어? 그렇지. 그림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지. 어떤 유형이야? 움직이는 점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을 거야. 왜? 움직이는 점 P를 예를 들어서 A, B로 잡고 움직이는 점 Q를 C, D로 잡아서 그 A, B, C, D에 대해서 대입하면 성립하지. 그리고 나서 그놈의 중점이니까 얘는 어떻게 만들겠어? X, Y로 잡아주면 X는 A 플러스 C 나누기 2. 그 다음에 Y는 뭐 B 플러스 D 나누기 2. 뭐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뭐 C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4. 이 식에다가 어떻게든 잘 녹여 넣어서 XY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그게 답은 맞겠지. 맞죠? 그게 틀린 거는 아니야. 쟤는 왜 이렇게 씩 웃고 있어? 자, 어쨌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움직이는 점이 두 개 등장하는 것부터 이거는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그림으로 해석해듯이 풀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좀 작은 원이 있었어요. 중심의 좌표가 0,0이 있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4,0. 잠깐만. 좌표품을 그리는 게 더 낫겠다.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쳤을 때 중심의 좌표가 4,0. 맞죠? 그리고 나서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이 있대. 여기 좀 큰 원이 뭐 요렇게 있대. 그때 여기 위에 P, 여기 위에 Q, 그때 뭐 해주세요? PQ의 중점의 자취. 그래서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Q가 있으면 중점은 요런 데 존재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중점은 요런 데 있단 말이야. 요런 점들의 자취를 찾아주는 거야. 그지? 한 3개만 더 그려볼게. 너무 많나? 몰라. 3개만 그려볼게. 여기 왜 갑자기 점선이야? 여기 PQ가 있으면 여기가 중점일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Q가 있으면 여기가 또 중점이겠지. 자, 이런 점들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인데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2개 혹은 4개 정도 찾아볼래? 가장 극단적인 게 어디겠어? 첫 번째. 그렇지. 다시 뭐라고? 아니야. 그거 어제도 그 얘기 나왔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디냐면 일단은 네가 말한 건데 이거는 관련 없는데 어쨌든 이쪽 끝이 가장 극단적이긴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쪽 끝. 그때 중점.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거는 아까 민범이가 말한 게 가장 가까울 때 가장 멀 때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비슷해. 거기가 아니라 여기 P가 있으면 여기 Q가 있을 때가 제일 극단적으로 끝을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을 때 중점은 요런 데 가는 거지. 뭔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X 표시친 이건 아니고 이거 잘못한 거고 요런 점들이 어때? 가장 극단적으로 가면서 원을 그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풀 수 있겠어? 쭉 가보자. 이놈의 연장선이 만나는 곳이 있다면은 여기서 여기랑 여기를 보면은 1대 2 닮음이겠지. 그럼 여기가 대충 마이너스 4,0이라는 게 예상은 되고 맞죠? 너무 멀어졌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여기를 찾아가보자 라고 나오지 않을까? 요 길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닮은 비는 나옵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랑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을 때 요 점의 좌표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을 때 요 점의 좌표까지는 찾아줘야 되겠지. 그래야 반지름이 얼마인지 예상은 되잖아. 뭔지 알겠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끝. 되나? 그리고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점들 말고 어떤 점들이 있어서 아까 찍었을 때 이런 점들이 있었지. 그래서 이 내부에도 다 그 중점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하지 않고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한 건 그거예요. 알았죠?
왜 또 안 되냐, 이거. 응. 아, 오케이. 잠깐만. 이거 정지가 안 돼. 정지가 안 돼. 안 되잖아. 40 몇 번? 45번? 가자. 이것도 한 것 같은데?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되겠어? 저것부터 범위에 따라 다르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뭐 하자? 마이너스 K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K보다 클 때. 그래서 요 원과 다시 한번 만나는 점을 찾아가 보자. 그때 두 번째 직선 어때? X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 절대값 그냥 풀어줍니다. 앞에 마이너스 X랑 만났네. 사라지면서 그렇지 플러스 K 상수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다면. 그럼 어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어찌됐건 간에 마이너스 K, K를 기준으로. 어떻게 생겨?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오른쪽에서는 상수함수. 이렇게 생긴다, 그치? 어딜 기준으로? 마이너스 K, K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좌표평면상에 뭘 먼저 그려놔야 되겠어? 어제 누가 맞게 대답해 줬었는데. 아, 이찬이었다, 그거. 자, 없으니까. 저 직선을, 꺾인 직선을 어쨌든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 어떤 도형을 하나 그려놔야 되겠다. 그치? 누구를 그려놓을까?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놓을까? 여기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k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고 k가 움직이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맞니? 그러면서 원과 두 점에서 만나주세요. 원을 반지름 길이 2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한 6쯤.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와우. 와우. 오늘 좀 잘 그렸다. 채아가 비웃었어요. 자, 어쨌든 저 직선 어떻게 그려야 두 개에서 만나? 일단 첫 번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K가 조금 더 커지면은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 맞지? 맞니? 여보세요. 맞니? 언제까지? 인생 그게 어딘데? 어디가 접할 때? 여기에서 접하기 직전까지. 맞냐? 이게 다였냐? 아닌 것 같은데? 좀 무시하자 저거는. 난 뭐 잘못 그린 거야. 아씨. Sorry. 반원이었어. 원이 아니라 반원이었어. 어쩐지 두 번 나와야 되는데 왜 한 번만 나와야 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어때?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한 점에서 만난다. 맞지? 됐죠? 두 번째. 근데 또 있어. 어디? 그게 바로 여기랑 여기. 자, 결국 우리는 요때의 K 언제야? 여기 Y좌표가 2잖아. 여기 꺾여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K, K잖아. K가 얼마? 2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여기. 언제야? K가 0이겠지. 그 사이. 맞죠? 두 번째는 여기. 이때 K는 뭐였지? 요쪽에. 요 직선이 2,0을 지날 때 누구? 얘. 얘가 2,0을 지날 때. K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요쪽 직선이 원과 접할 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접할 때니까 얘랑 원을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 판별식을 쓰든가 D는 R을 쓰든가. 알았죠?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원방에 y가 0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비어있다. 그래서 여기도 크다고 여기도 작다인 건 당연한 거고 여기도 작다 크다일 겁니다. 알았음? 끝. 여기까지. 오늘 뭐 한다 했죠? 집합 싹 마무리 짓는다고 했죠? 자, 어제 다른 반들 집합 그냥 30분 컷 내고 치운 것처럼 집합 운동 집합은 그렇게 설명할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알았죠? 해라! 자, 집합한다. 일단 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뭐였어? 뭔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하고 싶었거든. 어떤 범위를 한정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놀고 싶었거든. 자꾸 뭐라 꽁실꽁실한 거냐, 채아야, 네 옆에. 범위를 뭐 하기 위해서 한정 지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든 그 범위 안에서만 뭔가 하려고. 뭐 대전외고 1학년 7반 학생들 집합이라고 하면 뭐야? 걔들 모아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자, 없다며. 오, 머리 맞을 뻔. 어쨌든 걔네들만 모아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집합은 범위를 한정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합은 아무렇게나 모아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집합의 정의가 뭐야라고 하면 어떤 특징 또는 어떤 조건에 따라 뭐 대상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건이 있다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 알았지? 어쨌든 그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대신에 그 뭐 해야 된다? 집합을 정의함에 있어서 누구는 이렇게 읽고 누구는 저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찬주는 뭐 어쩌고 저쩌고로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민범이는 그거 아니야. 난 이렇게 읽을 거야 라고 했어. 근데 둘 다 논리적인 오류는 없어. 그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뭐였어? 큰 자연수의 모임, 뭐 작은 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크다 작다의 범위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거든. 그런 모호한 표현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또는 뭐 예쁜 여자 연예인들 뭐해 또 여자 연예인이라고 여자 연예인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누구는 뭐 김태희를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누구는 김태희를 포함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제 늙었어 하면서 막 어이씨 유튜브 켜도 되냐?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알았죠?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주관적인 판단이 달라지는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대상을 뭐 해야 된다?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는 교과서에서 나오거나 문제집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집합을 우리가 보통 중괄호로 표현을 하는데 맞죠? 여기에 A, B라고 해서 A, B가 원소로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약속. 무슨 약속 민범아? 그렇지. A, B는 다르다. 죽일까? A, B는 다르다라는 약속 지켜야 된다. 요것 때문에 한번 논란이 조금 생긴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A, B는 다른 게 맞습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요거고. 그리고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대상, 그 구성원들을 하나하나를 다 우리는 원소라고 부른다. 맞죠? 그러면서 뭐로 넘어가 보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넘어가 보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소날법, 하나는 조건제집합,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 근데 나는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빼죠. 집합을 푸는 도구로 사용을 하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 하자? 원소 나열법. 뭐 해본다?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을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는데 원소들을 그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나열함으로써 보여주는 방법. 맞죠?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 아까 그 뭐라고 했어? 집합의 그 사전적인 정의가 뭐였어? 어떤 조건에 따라 대상들을 분명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건에 따라 대상을 모았다. 뭐 두르고 1학년 7반 학생들의 모임. 세종고 1학년 3반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그 조건들. 뭐 1학년 3반이라는 조건.
1학년 7반이라는 조건. 뭔 말할? 그래서 원소날법으로 A라는 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뭐야? 1과 2와 3과 땡땡땡땡 10까지 있어요. 두 번째 B를 가보자. 조건제시법은 항상 X바라고 하면서 뭐 뒤에 X에 대한 설명. 원소들이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X는 3의 양의 배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지. 뭔 말할? 그때 이 녀석을 읽어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합시다. 어떻게 읽어주냐? 얘를 만족하는 얘를 원소로 갖는다 라고 읽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좀 강조를 합시다. 뭐를 강조한다? 얘를 만족하는 앞에다가 모든 x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3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3의 배수를 일부 가진다 그래서 그게 비리는 거는 아니다. 저렇게 표현을 하면 뭐다? 3의 모든 양의 배수들을 싹 다 가진 녀석을 B라고 부르는 거임. 뭔 말할? 그 모든을 읽냐 안 읽냐 때문에 사실 틀리는 문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옛날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적어가지고 시비 걸거나 적어가지고 뭔가 함정을 파놓는 문제들은 나는 많이는 못 보긴 했는데 어쨌든 나왔었습니다. 알았죠? 잘 기억하시도록 하고 하나만 더 만들어보자. C는 방학 때는 너무 똑같은 예시를 드니까 재미가 없나? X바 X는 어떻다? 음수. 그런 X는 뭐다? 자연수. 라고 했을 때, 자, 시연아, NA가 얼마야? 그렇지. NA는 뭘 얘기하는 거다? A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10개입니다. 그러면은 찬주야, 졸리다. NC가 얼마야? 자냐? 자냐? 없다. 자, 그러면은 채아야, NB는 얼마예요?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예요? 무수히 많죠. 그런 경우에는 뭐 한다? NB라는 표현 자체를 뭐 한다? 표현 자체를 쓰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처럼 A나 C처럼 원소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개예요, 0개예요, 2개예요?처럼 의미 아닌 정수를 대답할 수 있는 녀석을 뭐라 불러주고?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주고. 그러면은 C 역시 어떤 집합이다? 유한집합에 속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원소 개수가 0개인 경우는 뭐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파이라고 읽어준다. 또는 중괄호. 아무것도 원소를 쓰지 않고 그냥 중괄호 열고 바로 닫아버리는 이런 식으로도 쓰기는 한다. 맞니? 예. 다음. 이번엔 뭐다? 집합의 포함관계. 아이 재미없어. 집합 명제 할 때가 진짜 제일 재미없는 거야. 오늘 그냥 30분 컷 내고 오늘 명제 해버릴까? 너무 재미가 없어. 그 명제는 들어가는 친구들만 풀고 집합 들어가는 애들은 집 다 들어가지. 집합은 다 풀고 뭐 하든가. 아니다. 누가 안 들어가는 학교 있었다. 맞다. 그래. 응. 기말 1,3만 1-3은 또 뭐야? 도형 또 낸다는 얘기야? 그 원방 있는 거기 파트랑 함수 파트 이렇게가 기말 1,3. 그래? 너네 학교 많이 이상해. 그렇지. 어떡해? 뭐 학교가 이상한 걸. 뭐. 도형을 또 낸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도형에서 뭔가 많이 내고 싶은 것인가 보지. 그치, 1학년 때는 중요하지. 2학년이 되는 순간 원방은 하나도 안 중요한데. 물어볼 게 너무 많은 거지. 어쨌든 가자. 집합에 포함한 게. 집합은 뭐다? 결국은 범위다. 맞죠? 범위를 나타내는데 집합에 포함 관계는 뭐 한다? 범위. 오늘 프린트 나간다고 했었지? 너 프린트 안 줬지? 너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아니야, 오늘은 명제는 하지 말자. 자, 어쨌든 범위끼리 뭐 해보자?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이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맞네. 오늘 빨리 끝내고 저 프린트 나간다 했지. 자, A가 B에 포함된다. 맞죠?
요 녀석을 뭐라고 읽어주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도 읽어주고. 그래서 어쨌든 부분집합이다 의 정의가 뭔데? 모든 A의 원소에 대하여 그 원소들이 B에 들어간다면 부분집합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맞죠?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뭘 그린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풀기 시작을 하는 거지. 뭔 말할? 예. 여기서 요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운다라는 느낌으로는 좀 아니고, 근데 그거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이해가 되지. 뭐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 집합이 서로 똑같대. 그놈의 정의가 뭐야? A는 B의 정의가 뭐야? 아니, 말장난이잖아 그거는. A와 B가 같다가 이 정의가 뭐야? 일치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심지어 한 명은 같다 이래. A는 B다 이 정의가 뭐야? 그게 그 말이잖아. 그 말고. 그거는 포함된다도 포함됩니다. 자, 잘못 썼어. A가 뭐 한다? B에 포함된다. and. 그리고 동시에 B도 A에 포함된다. 이게 정의라고 내가 전에 얘기했었잖아. 그치? 이거 가지고 그래서 참거짓 문제 조심하라고 했었잖아. 알았죠? 그리고 그놈에서 뭔가 성질이 하나가 나오지. 뭐 서로 같은 집합과 부분집합에 동시에 나오는 성질인데 A가 B에 포함된대. 근데 A가 B랑은 다르대. 그런 A를 모아서 뭐라 불러? B에 그렇지. 진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A는 A에 포함된다라는 표현도 있고 공집합도 A, 어떤 집합 A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공집합도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서 뭐 보통 처음에 보통 나와 교과서에는 부분집합을 모두 쓰시오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 맞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다 끝났나? 아 하나 남았다. 부분집합의 개수. 자, 방학 때는 내가 이 녀석을 한 7가지, 8가지 예시를 막 들어주면서 함정 문제들도 집어넣고 하면서 막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여전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요 단원까지 시험이 만약에 나온다 치면 어느 학교가 여기까지였지? 집합이 연산이 빠진 학교. 두르고였나? 아닌데. 어느 학교였지? 어떤 학교가 어쨌든 집합에 연산이 빠지고 딱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집합을 딱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어디야? 당연히 여기야. 무조건 여기야. 알았죠? 자, 어쨌든 경우의 수는 뭔 소리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뭘 기반으로 한다? 중학교 때 배웠던 또는 너희들이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순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합도 많이 표현을 필요로 한다. 알았죠? 그래서 너네들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좀 더 어려워져 있을 수도 있다. A가 A에 포함된다고요. A는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고요. 예? 예? 네. 아이 무슨 소리야?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 알았죠? 맞아. 그거 따라한 거야. 경상북도 무성리였나? 그 이름 뭐였지? 그 프로 자체 안에서의 이름. 수락이었나? 수락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이거. 맞지? 수락. 아이, 작중 이름이니까. 작중 이름에 뭐 강아지도 있네. 저장 가자.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는 요건데, 경우의 수와 조합을 기반으로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A의 원소 개수가 몇이라고 했을 때 N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공식들은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한다? 2의 N승계에서부터 출발한다. 맞죠? 첫 번째, 만약에 A의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를 모두 다 구하시오라고 하면 답은 뭐야? 모두 답은 뭐야? 예? A?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뭐야? 그렇지. 아, 깜짝 놀랐어요. 2의 n승계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2번. 뭐로 넘어가 볼까? 이거부터 할까?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뭐야? 그렇지. 자, 여기서 내가 방학 때 함정 하나 만들었던 거 기억나지? 여기서 1을 빼는 거 좋아. 근데 무조건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모르고 무조건 1을 뺀다라는 공식처럼 접근을 하지 말고 항상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세요라고 했어. 내가 카운트한 몇 개 중에서 2의 n승계 중에서 자기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을 해야지.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밑에 3번을 하면서 내가 말로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잉. 자, 어쨌든 그때 A의 원소 N개 중에서 특정한 몇 개 K개의 원소에 대해서 아마 교과서에서는 문제집에서는 포함한다랑 포함하지 않는다를 따로따로 하고 있을 텐데 그거는 구분 안 한다. 맞지? 포함을 하든 포함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쨌든 포함하세요든 포함하지 마세요든 정해버렸다면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한다? 2의 n승계인데 어떻게 해줘? 지수에다가 k를 빼주는 거지. 맞지? 2의 n-k 승계. 맞지? 왜? 여기서 만들어진 2의 n승계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니? A의 원소를 예를 들어서 1, 2, 3, 4, n까지 늘어났을 때 걔네들의 원소에 대해서 전부 다 너 A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말래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든 원소들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서 그 n개의 2들을 다 곱해서 만든 게 2의 n승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한테는 포함하세요라고 해버리면 걔는 방법의 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2를 곱하는 횟수에서 제외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맞지? 그래서 어쨌든 2번, 3번을 섞어버리면 이런 문제 만들어졌었지. 자, 잘 들어. A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얘 A 원소는 n개라고 하면 A라는 원소를 스몰 a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N 빼기 아니, N에 아이 얘 n 빼기 1승 빼기 1개 맞죠? 왜? A라는 원소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지수는 무조건 1 빼는 게 맞고 맞죠? 저 또 왜 공집합을 빼? 저 미친 자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빼야 되는데 뭐 말실수한 거겠지. 근데 여기에 있는 2의 n-1승계의 이 부분집합들은 다 뭐해? A라는 원소를 포함한 놈들만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중엔 자기 자신도 있겠지. 그러니까 1을 빼주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A를 뭐하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세요라고 했다면 얘 n-1승 빼기 1 하니 안 하니? 안 합니다. 왜요? 포함하지 않는 것만 2의 n-1승계로 셌잖아. 자기 자신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카운트한 얘네들 중에는 전부 다 A라는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 놈만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 A가 제 집합 A가 있겠니? 뭔 말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빼세요라고 했었을 거야. 이놈의 친구 뭐 있어? 아까 시현이 네가 잘못 말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개수 역시 1을 뺀다 맞지? 그래서 그냥 A에 뭐 하자?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답은 뭐야? 2에 시현아? n승 빼기 2겠죠. 우리 시연이 혹시 ADHD라고? 내 말을 안 듣는 거 아닐까? 이 정도면은. 자, 어쨌든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원래는 연습을 방학 때는 했었는데 지금도 원래는 보통 시키는데 이제는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서 말로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요런 거 조심해라.
그래서 내가 부분집합계수 부탁할 게 하나 있었지. 항상 했던 거 뭐? 너무 공식처럼만 풀지 말라고 했던 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들이 좀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마음을 먹고 좀 어렵게 내고 싶어서 만든 문제들은 전부 다 얘네들 기본으로 하고 있을 거야. 뭐 3의 배수의 원소는 뭐 중 3개를 가지고 이러면서 막 알겠죠? 그럼 조합이잖아. 그거는 3의 배수가 예를 들어 5개 있으면 5C에 3부터 시작해줘야 되잖아. 옛날에는 집합이 있었고 그 과목의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부분집합 개수를 물어봤을 거거든. 근데 요즘은 먼저 경우의 수를 배워와서 이제 집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합에서 경우의 수를 가져다 쓸 거란 말이야. 조합이나 순열을. 알았죠? 그거 어쨌든 조심하라 이 얘기였어. 자, 이렇게 하면 어느 단어는 집합이라는 단어는 끝이 나고 이제 뭐 남았어? 집합의 연산 하나 남았어요.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같은 거. 명제로 바로 넘어갈까? 합집합, 교집합 말고. 자, 연산 기호만 딱 설명하고 잠깐 쉬자. 알았죠? 지운다. 자, 하자. 그래서 어쨌든 집합의 연산 기호에 대해서만 딱 설명하고 마친다. 아니, 마친다가 아니라 쉰다. 자, 연산 기호에 제일 먼저 뭐 들어간다? 합집합. 지겹다, 그지? 두 번째, 교집합. 모르는 사람 없지? 그 강조할 부분만 얘기하면서 간다잉.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나와야 되나? 여집합부터 하자. 전체 집합을 해야 되고. 그 여집합이 있어야 차집합이 설명이 되지. 그리고 연산 기호와는 좀 무관한 뭐 서로 소라는 녀석도 여기서 설명한다 맞지? 자, 어쨌든 합집합은 뭐다? A 합 B 요렇게 컵 바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맞지? 자, 합집합을 뭐로 기억을 하라 그랬었냐면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꼭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색깔 바꾸자. A 합 B는 어디를 말하는 거다 얘들아? 이거 전체. 가운데요 누구야 방금? 자, 합집합은 이거 전체를 말합니다. 이걸로 먼저 기억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합집합을 너네가 x바 x의 a의 원소, x의 원소는 a, b의 원소. 자, 이 사이를 뭐로 연결시켜? or, 콤마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와 국어에서는 엄마가 너희들한테 사와야 될 목록에 사과 콤마 배라고 하면 사과도 사오고 배도 사오란 얘기겠지만 수학에서 이 콤마는 and라는 뜻인데 그 and는 뭐다? 동시에라는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럼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거 없어 라고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사과이면서 동시에 배인 과일은 없어요 엄마 라고 하는 거지. 조용히 해.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죠? 여기 x가 a의 원소다. 여기 x가 b의 원소다. 여기 뭐로 연결시켜? 여기를 and라고 연결을 시키면서 수학에서는 and는 무조건 뭐라고 읽으라 그랬어.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 저러고 있다. 저 죽일까 저거 진짜 오늘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영민을 조져야 되나? 그러면 제가 조져지나? 동시에라고 읽어주세요. 동시에. 알았지? 그래서 A, B를 그렸을 때 어디? 겹치는 부분. 알았음? 제발 좀 부탁이니까 기억을 하라고. and와 or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and라고 읽지 말고 or라고 읽지 말고 뭐? 합집합, 교집합을 읽으면서 저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자체를 기억을 하라고. 그리고 and는 동시에라고 읽어달라고 제발. 알았죠? 수학에서 그런 용어가 좀 이상한 거 몇 개 있지. 임의의. 임의라는 말이 원래는 뭐야? 약간 랜덤이라는 얘기지. 맞지? 근데 임의의 x에 대하여라는 거는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이라는 말이라서 결국은 무슨 말이 되는 거야? 모든 거 같은 말이 되잖아. 차야 오늘 우리 잠깐 좀 어두운데 얘 끌고 가서 좀 묻을까? 어? 묻어버릴까 차야? 나 시연이 왜 저러지? 한 고구마 한 10개 쳐먹은 것 같아 지금. 얹혀서 뭐가 안 내려가. 어?
선생님은 네. 뭐, 어머니가 선생님 진짜 10개 드실 것 같은데 그러는데 진짜 그랬어. 넌 뒤졌다. 잠깐 끝나고 면담 좀 하자. 자, 여집합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A의 C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맞죠? 자, C승 그 여가 무슨 여자요? 나도 몰라. 뭐 나머지 영가 뭐 그 잉여재산 할 때 그 여자랑 똑같겠지. 나머지를 말합니다. 맞죠? 맞죠? 여. 그래서 뭐다? A가 있으면은 A 어디? 나머지 A 어디? 바깥쪽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니?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전체 집합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A의 여집합이라고 하더라도 A의 바깥으로 가는 여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를 벗어날 수는 없다? 전체 집합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맞지? 그래서 전체 집합을 이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이거다 이거 대문자 U 알았음? 어쨌든 얘도 뭐 해보자 집합의 정의로 표현을 해보자. X는 어떤 놈이다? X는 A에 들어가지 않은 녀석을 말합니다. 여기서 원래 닫으면 된다. 알았지?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보통 U의 원소에 대하여 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알았음? 자, 차집합으로 가보죠. 차집합은 뭐야? A 빼기 B. 자, 여기서 나는 강조를 하는 게 하나 있죠. 뭐? A에서 B를 뺀다. 어디를 강조해? 에서. A인 것 중에서 뺄 거예요. 라는 얘기니까 일단은 뭐? A. A 바깥은 관심 없고 A만 관심을 가질 거야. 그냥 A가 있는데 거기에서 B에 있는 것들은 다 빼. 그럼 남은 게 어디야? 여기만 남지. 맞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도 집합의 정의로 써주면은 조건지 집합을 써주면 어떻게 써진다? 일단은 A 원소. 그런데 B에 있는 원소들은 다 뺐지. B는 아닌 놈들만 남아있지. 맞죠? 그러면서 차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오지. 자, 다시 한번 써볼까? 얘가 뭐야? 그냥 A입니다. A의 원소들이니까 A. 근데 B의 원소는 아니래. B의 원소가 아니다가 뭐야? B의 여집합이죠. 근데 콤마로 연결했네. 뭐야? 교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연아 손톱 쳐다보지 말고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요 연산 기호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지. 그래야 너희들이 연산 법칙을 요 잠깐 쉬었다가 할 거 연산 법칙 쪽을 풀 수가 있다. 맞지? 그 다음 마지막 서로서는 뭐예요? 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A와 B가 서로서다. 서로서의 정의가 뭐였어? 약수에서. 그냥 말 그대로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1은 모든 정수가 다 가지는 약수니까 1은 당연히 가진 거니까 제외하고 생각해. 1 말고 제외하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공약수가 없는 거랑 똑같지. 맞죠? 그래서 A, B라는 집합이 서로 서더라는 얘기는 뭐야? 서로 둘이 뭐해? 안 겹치는 거죠. 맞구나. 겹치는 게 없다. 맞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여기 있으면 오늘 너희 신뢰도가 바닥이 나서 그래 지금. 틀린 대답이 한 99%쯤 됐잖아. 이제 1% 맞았다 하나. 그래서 어쨌든 A와 B를 서로 뚝 떼놓고 있어주세요. 알았죠? 그게 서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유한집합이었다면 N, A 겹 B는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알았죠? 알았죠? 예, 끝.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연산 법칙부터 해서 한 남아있는 거 몇 가지만 마무리 짓고 어제 프린트 좀 하러 갑시다.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집합의 연산으로 가보자. 자, 그러면 뭐 한다? 이번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넘어가 보는데 너희들한테 지금 다시 또 막 교환 법칙이 뭐고 결합 법칙이 뭐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맞지? 물론 드모르간의 법칙은 좀 깜빡할 수도 있기는 한데 맞지? 드모르간 법칙 정도는 어쨌든 보면은 너희들이 알 거라서 연산 법칙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다? 그거를 얘기를 할게요. 결국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 뭐 수학 문제 말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에 뭐가 있다? 이제 집합 문제가 있어. 집합 단원에 있던 어떤 문제다. 그럼 너희들이 풀이는 100% 싹 다 뭐 하면 풀 수 있다?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알았음?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모든 문제를 다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리기 불가능할 정도로 좀 뭐한 상황이 있을 거다.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식이 복잡한 경우가 있을 거야. 그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다이렉트로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뭐 해준다? 식을 간단하게 고쳐본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제일 먼저 그 보기 문제들, 예제 문제들에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가 있을 거야. 왜? 앞으로 나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집합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미리 간단히 고쳐보는 작업을 하는 거지. 어쨌든 간단하게 고쳐야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재료가 바로 뭐야?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교환 법칙을 쓸래, 결합 법칙을 쓸래. 내가 보통 어제 숙제 풀이하면서도 그거 했었지. 자, 뭐가 제일 먼저 보여? 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때 말했던 뭐가 제일 먼저 보여는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이니?를 설명을 하라는 얘기였지. 예를 들어서 원의 접선인 거 뻔한데 뭐가 먼저 보이니?라고 하면은 뭐 원 위의 점이 보이니, 기울기가 보이니, 원 밖의 점이 보이니, 이 세 가지 유형 중 뭐니?를 물어보는 질문이잖아. 집합에서도 어떤 걸 딱 풀어볼 때 내가 뭐가 먼저 보이니?라고 했을 때 그 식이 복잡하다면은 어떤 연산 법칙을 먼저 쓸래? 뭐 분배 법칙을 씁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씁니다. 또는 연산 법칙엔 차집합 기호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모든 차집합들을 전부 다 뭐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친 다음에 뭐 드모르간의 법칙을 또 쓰든 분배 법칙을 쓰든 하겠지.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보이고 어떤 것들을 간단히 하는지를 먼저 좀 보면서 어쨌든 간단히 고쳐주면은 그 다음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다 풀 수 있어. 알았음? 오케이. 자, 다음.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하러 갑니까? 집합 연산 법칙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성질들 하고 나서 뭐 남았지?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말고 뭐 남았지?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그거 말고. 그것들은 한 방에 나중에 설명할 거고. 멱집합은 도대체 뭐야? 좀 멱살 잡아버릴까, 저거? 멱급수도 아니고, 어? 멱집합. 멱급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자꾸 없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육까지 없어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말고 뭐 있지? 아씨,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늙었나? 나 이럴 때 너무 화나. 그거랑 무슨 상관이니? 많긴 해. 시험, 팀키는 어제 당했어요. LED 좋아요. 응? LED 좋아요. M4. 응? 몇 년 안 했어? 한 5개월, 6개월 했나? 어? 그냥 필드 드랍은 600, 800. 근데 이제 보급에서 15배도 나오지. 이게 다네. 연산법칙 다. 자, 가자. 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남았다? 유한집합의 원소개수. 이게 단가 봐.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났나 봐. 나 뭐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가보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다? 결국은 아무 유한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다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합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보고 싶어. 뭐 해주면 돼? NA,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MB,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합니다. 왜?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구하고 나서 뭐 해줘야 돼? 반드시 교집합을 빼줍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는 뭐다? N, A 합, B 합, C. 자, A 합, B 합,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고 싶어. 뭐 해? NA와 NB와 NC를 더합니다. 왜?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요렇게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빼줍니다. 뭐? A교 B, B교 C, C교 A.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돼? 안 돼? 아니죠. 하나가 또 필요하죠. 뭐요? A교 B교 C를 다시 더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있지. 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거. 언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고 싶은데 재료가 얘네들이 안 주어져 있을 때 A, B, C의 합집합을 찾고 싶은데 막 이거는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뭐 이상한 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런 경우라면 벤 다이어그램은 너희들이 맞춰가는 거지. 일종의 요거 A 합, B 합, C도 사실은 너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죠? NA, A의 원소 개수 다 카운트할래? 뭐야? 여기 있는 원소들 다 한 번씩 세웠다는 얘기잖아. NB도 뭐야? 여기 있는 원소들 다 더했다는 얘기거든. NC도 뭐야? 여기 있는 원소들 다 더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체크
많으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까 뭐 할 거야? 나 좀 뺄 거야. 그 빼는 재료 중에 문제에 주어진 게 얘네들이 주어진 게 아니라 A 교비가 주어져 있고 B 교 C가 주어져 있고 C 교 A가 주어져 있으니까 A 교비를 뺄 때 요거서 그거 사라지지. 뭔 소리야? 이걸 왜 사라져? A 교비를 뺄 때 얘네들 사라지는 거지. B 교 C를 뺄 때 얘네들 사라지는 거지. C 교 A를 뺄 때 얘네들 사라지는 거지.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가 없거든. 그래서 다시 A 교 B 교 C를 더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게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집합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너네한테 조금 응용이 되는 유형들이나 또는 필요한 공식들 몇 가지만 더 설명할게.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집합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정확한 집합의 연산의 여러 가지 성질인가 그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흰색으로 쓴다.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찬주야, A란 집합이 있었어. 여집합을 했는데 다시 여집합을 했어. 그럼 뭐야? 그렇지. 이런 거.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시연아? U. 전체 집합이 되는 거. U의 여집합이 뭐야? 은서야. 네. 또 뭐 있냐? 또 뭐 할 거 있나? 이런 상식적인 거. 몰라? 뭐 이런 것들 몇 개도 있고. 이건 근데 당연히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 몇 가지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지운다 이거.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억나나? A와 B라는 집합이 있었어. 그래서 두 집합을 교집합을 해봤는데 A가 나오더래. 문제에 주어진 게 이거다. 그럼 걔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그렇지. 교집합을 했는데 두 개 중 하나가 그대로 튀어나오면 그 튀어나온 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교집합일 때는 뭐다? 포함된다. 그럼 만약에 A와 B라는 집합을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으면 그 나온 A가 뭐다? 포함하고 있는 집합. 알았죠? 그래서 내가 외울 때는 뭘 외우라 그랬어? 얘네들을 외운다기보다는 이 표현 기호들은 뭐다? A와 B의 서로서로의 포함 관계를 말한다라는 것까지는 외워두라고 했고, 맞죠? 교집합일 때는 나온 놈이 포함되는 거. 합집합일 때는 나온 놈이 포함하는 거. 누구를? 당연히 B를. B에.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A와 B의 포함 관계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는 어떻다? 반대 방향이다. 요것도 당연한 거고, 이게 명제의 대우를 만들러 가겠지. 그리고 또 뭐 있었냐? A가 자 B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B에 여집합이 포함된다면은 그게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그렇지. A와 B는 서로 소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여집합이 B에 포함될 때는 뭐다? 얘가 무슨 말이야? 라고 딱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해지는데, 항상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다음 중 같은 말은 또는 다음 중 옳은 것은이라고 할 때 보기에 항상 뭐가 있냐면은 얘가 있을 거야. 합집합은 이유다. 알았죠? 오케이? 그거 꼭 기억하세요. 뭔 말이야? B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A가 다 가지고 있어. 둘은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겠지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어쨌든 요런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또 나오는 거 뭐 있어? 여기는 약간 파생되는, 응용되는 유형이라고 해야 되겠지? 뭐? 교집합이나 합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찾으시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공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얘네가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최대면 얘가 최소, 얘가 최소면 얘가 최대 해서 막 찾아 나가던 거 있잖아. 그때 누굴 기준으로 생각한다? 최대를 물어보든 최소를 물어보든 교집합을 물어보든 합집합을 물어보든 항상 문제 풀이는 똑같다. 무조건 뭘 기준으로? 최대값을 기준으로. 알았죠? 뭐 예를 들어서 합집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뭐야? 당연히 합집합이 가지고 있는 최대값은 전체 집합에서 끝나야지. 알았죠? 교집합의 최대값은 뭐야? 둘이 예를 들어서 원소가 예를 들어 15개, 22개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15가 되는 거지.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 어쨌든 알겠음? 얘가 기준이다. 알았지? 얘가 기준이 아니라 얘가 기준이 아니라 얘가 기준이 아니라 무조건 최대값이 기준이다. 알았음? 알았음? 끝. 그러면은 집합 단어는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실생활 활용도 있겠지. 뭐 수학을 선택하는 어쩌고 영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알았어? 자, 그러면 집합은 진짜 끝, 찐 끝. 그러면 오늘 뭐 하자?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 쪽, 프린트 좀 수업 나갑시다. 역시 문제는 몇 개 많이 풀지는 못해요. 왜? 자, 어제 풀던 거 이어서 일단은 두 가지는 풀이해야 되지. 14, 15였나? 어제 풀이 못한 게. 요거죠. 자, 14번 가보자. 어이? 꺼져보라고? 알았어, 잠깐만. 지문 안에 있어. 잘 보관해놨어. 꺼져. 자, 가자. 가로, 세로, 길이, 높이가 각각 11, 4, 4. 거기에 반지름의 길이, 지름의 길이가 4니까 높이는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이게 위에서 바라본 건가 봐. 맞네. 두 공 사이에 칸막이 AB를 딱 놔서 공이 움직이지 않도록 할 때 칸막이 길이를 찾아주세요. 자, 이거는 뭐다? 누가 봐도 중등기야. 요거. 뭔 말 알? 그때 요 길이 뭐하다? 똑같다. 그 길이를 내가 뭐라고 잡아보자? X라 잡아볼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길이도 똑같지? X겠지? 맞나? 네. 그 다음 여기도 가보자. 여기도 어때? 똑같은 사이즈의 원에 똑같은 거 똑같이 접해놨으니까 똑같이 X겠지? 여기도 X겠지? 맞지? 맞냐고? 예. 그때 여기 길이가 얼마야? 얼마야? 이잖아. 뭘 하고 있어? 여기도 얼마야? 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7이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7에서 x겠지. 자, 그럼 간다. 여기의 길이가 얼마야? 똑같은 7에서 x겠지. 나왔다. 칸막이의 길이는 7. 됐죠?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길이는 똑같다라는 성질 좀 잘 이용해 달라고. 알았죠? 뭐 피타고라스 쓴 것도 좋고 닮은 쓴 것도 다 좋은데 저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킬 수 있어야지. 이게 이제 중등기야. 알았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다음 15번 가본다. 얘들아, 삼각형 OPQ와 삼각형 ORS에 대해서 넓이의 차를 구하라는 얘기는 항상 큰 것을 작은 것 빼라는 얘기지. 근데 둘이 공통이 있지. OPQ의 넓이를 구하는 재료와 ORS의 넓이를 구하는 재료 중에 일치하는 게 하나가 있지. 뭐? 밑변. 자, 간다. OPQ라는 삼각형은 요거잖아. 밑변의 길이가 뭐요? 사이즈가 똑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통 외접선을 붙였을 때 생기는 접선의 길이, 정확한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밑변 아니니? 맞지? 맞지? 그런데 ORS도 잘 보면은 결국 얘네들도 뭐야? 결국 공통 외접선이잖아. 아야. 그때 요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잡고 있어? 밑변으로 잡고 있지 않니? 그럼 여기서 질문. 사이즈가 달라진다고 해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다르더냐? 얘랑 얘는 똑같잖아. 그럼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항상 길이 똑같은 거야. 밑변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럼 넓이를 구해서 빼려고 할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까지는 뭐 할 수 있어? 묶을 수 있겠네. 그럼 얘들은 뭐 하면 돼? 높이들의 차를 구하면 되지. 높이는 밑변의 수직으로 잡아주면 되지. 맞지? 그러면 이쪽 높이는 이거겠지. 이쪽 높이는 이거겠지. 빼면은 결국 이거고 이건 지름 아니냐? 오케이? 알았음. 두 번째. 그런데 밑변의 길이는요, 선생.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원 사이즈가 똑같다며. 중심에서 중심 연결하면 되지. 그게 같은 길이가 되지 않겠니? 뭔 말 알? 그럼 얘가 0만 사고 얘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루트 20이겠네. 지름은 2고. 끝났죠?
다음에 루트 20, 즉 2루트 5. 뭐 말할? 이런 식으로 좀 대가리를 굴리면서 풀어주세요를 원하는 게 이 프린트다. 뭔지 알겠음? 막 어려운 문제를 넣어놓은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막 직방에 흩어져 있고 평면에 흩어져 있고 원방에 흩어져 있던 그런 비슷한 유형들을 좀 모아서 재구성해서 만든 게 이 프린트입니다. 뭔 말할? 뭔 말할? 그러면서 이제 뭐 포인트 여기는 뭐다? 현의 길이. 그 현의 길이는 우리가 수업 때 워낙 강조했었으니까 뺄게. 이것도 다 중등 기한데 접선의 길이 지난 시간에 풀이했었지. 맞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현의 길이. 현의 길이에 대한 것도 다 나왔었던 거라서 뭐 한두 개 혹시 풀 게 있으면 풀고 그 외 나머지들은 제외할게요. 무게중심도 비슷하고. 오케이? 내심도 비슷하고 가기이등분선도 비슷하고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수업 중에 워낙 내가 강조를 하는 걸로 하고 있어가지고 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잠깐 요 중선 정리 쪽에 넘어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스튜어트 정리라는 거 보여? 보이냐? 좀 지 혼자 글씨체 되게 작고 작은 거, 아니 좀 다른 거 있지? 그거 공식을 외워달라는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개수를 가지고 장난친 문제를 증명하시오가 가끔 나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처럼 이런 것처럼 47번처럼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자. 자주 증명을 물어본다. 증명하는 방식은 파푸스의 중선정리랑 완전 똑같아. 알겠냐? 자, 증명한다고 쳐봐.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 이 문제? 아형, 증명을 해보라잖아. 증명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요. B와 D 예, 일단은 그거예요. 그럼 2단은요. B와 D의 중점을 자, 무시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자, 뭐요? 파푸스의 중선정리 어떻게 했어? 내가 이거 기억하라고 했잖아. 뭐 어떻게 했는데? A, B의 제곱 그치? 누가 공식 물어봤냐? 증명 물어봤지? 증명 기억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해서? 채야, 뭔가 끄덕끄덕 하는데? 아니야. 제가 두 개를 가르쳤다고요? 아, 학교에서 또 다르게 했어? 좌표 평면. 그렇지. 좌표 평면을 잡아주는 게 기본이야. 어디를? D를. 야, 여기 이미 지나갔는데, 새끼야. A가 원점이겠냐? 아, 정말. D를 원점으로 잡아줍니다. 그럼 A는요? 지 멋대로 돌아다니까 A, B지. 그때 이걸 살려서 좌표 잡아준 거야. C를 내가 C, 빵으로 해보자. C 빵.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3C 빵.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점과 점사의 거리로, 얘도 점과 점사의 거리로 구해봐. 얘네들 전부 다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해봐. 그러면은 알아서 맞춰져 있다. 알아서 요거 기억하라고. 학교 시험에 파푸스 중선 정리도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오히려 빈칸 출연할 가능성이 더 높고 저런 것들은 서술형으로 증명해 볼래?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해놔. 알았지? 알았지? 뭐 이런 것들 뭐 등등등. 자, 그래서 어디로 쭉 넘어가 볼 거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수업 중에 풀어보세요 하는 게 또 어제처럼 또 한 15분,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하루 왼종일 풀고 앉아 있겠지 이것들. 가만히 있어! 정신 사나워 죽겠네. 자, 47번 쪽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가 숙제다. 알았지? 요거 프린트 숙제는. 자,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와, 재밌겠다. 47번 일단 풀어보시고요. 다 되면 49번 풀어보세요. 2개. 와, 47번 너무 쉽다, 그지? 네, 맞아요. 자, 요 테마. 기하학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수업 중에도 계속 강조하던 거. 뭐? 우리가 배우는 단원의 대단원의 이름이 뭐다? 도형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에 대한 내용, 뭐 직선에 대한 내용, 뭐 내분점에 대한 내용들을 다 식으로 배우잖아. 맞지? 근데 거꾸로 뭐 한다?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을 도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만든 게 테마 2예요. 그래서 이제 요 47번에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이지. 루트 더하기 루트가 뭐다? 거리 더하기 거리. 그래서 얘를 뭐라고? A, B에서부터 0, A까지 거리. 얘는 A, B에서부터 8, -4까지의 거리. 그 A, B가 결국 뭐 어때? 여기가 0,2고 여기가 8, -4 하면은 어때? A, B는 아무런 데다 찍어놨잖아.
그럼 거리의 합을 가장 짧아지게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당연히 일직선상의 거리라서 이 둘 사이의 거리 하면 답은 3번 나오지. 맞지? 이게 이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문제 49번을 풀라고 하면 있잖아. 처음부터 첫 번째 루트 어떻게 해석해? x, y에서부터 0, 0까지 거리라고 하고 나서 얘네를 쳐다보면서 뭐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풀려. 내가 옛날에 심지어 이 문제를 애들한테 보여줬어. 프린트로 풀어보세요 하고 줬어, 애들한테. 그 애들이 막 풀다가 그때 당시는 이제 선택 과목 막 확통은 어떤 선생한테 듣고 뭐 수어는 누구한테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을 따로따로 듣던 시절이었거든, 그 학원은. 그래서 내 숙제를 가지고 와서 막 그 확통을 들으러 가서 끙끙대고 있는 거. 그 선생님이 막 뭐 풀고 있는지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했대. 요 문제는 선생들도 사실 이상해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알았죠? 해석하기에 따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를 x, y 그리고 0, 0 사이의 거리로 딱 고정시키는 순간 이 문제 못 풀어. 오케이? 얘에 의해서 제 생각이 달라져야지. 얘가 뭔데? x, 0 아니냐? 그럼 마이너스 6, 얘는 2로 보든 마이너스 2로 보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얘를 그러면 이게 y좌표에 대한 거니까 0, y 아니냐? 그러면은 5든 마이너스 5든 5, 마이너스 3까지 거리로 가잖아. 그러면 얘가 자유로워져야지. 어떻게? x, 0에서부터 0, y를 읽으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은 뭐다 얘들아? 잘 봐. 마이너스 6, 2 어디 있니? 여기 있지. 5, 마이너스 3 어디 있니? 여기 어딘가 있겠지. 자, 어떻게 가래? 이 점에서부터 x축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을 갖다가 x축 위에 있는 점에서 y축 위에 있는 점을 갖다가 y축 위에 있는 점에서 5, 마이너스 3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하세요. 일직선. 오케이? 우와. 요렇게 풀면 된다. 알았는가? 아하. 그러면은 끝.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m이 루트가 나오니까 아마 m 제곱으로 낸 것 같아. 문제는. 알았음? 요런 식으로 푸는 거. 조금은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세요. 여유롭게가 아니라. 알았죠? 알았죠? 자, 다른 것들은 또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54번부터 포함되는 요 유형에다가 내가 때려 박아 놓은 놈은 어떤 놈들이냐면 분수는 뭐다? 기울기로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이 문제를 설명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딱 하나 디귿 때문에 a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2의 최대값을 구하셔 하면 전부 다 뭐하고 있는 줄 암? a, b의 관계식을 찾고 있어. 오케이? 그게 틀렸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지.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분수는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기울기. 그래서 이게 뭔데요? a, b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읽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a, b가 뭔데? 원 위에 있다며.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 있을 테니 만들 수 있는 기울기의 최대치수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때 세타 1, 세타 2가 나오고 그게 사이가 끼인 각이 60도다 이거잖아. 뭔 소린지 알겠음? 뭔 소린지 알겠음? 예, 그걸 60도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뭐야? 반 자르면 30도지. 그래서 요 반지름 길이 뭐 하다 보면 나왔겠죠. 요 자체에 있는 거 보니까 나왔겠지. 그놈과 요거 30도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길이 b를 찾아볼래? 1대 루트 3대 2가 맞으면 참일 거고 아니면 거짓이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런 거. 분수는 기울기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쉽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59번도 마찬가지. CP분의 AP와 DP분의 BP 이거 전부 다 기울기를 읽을 수 있는 거잖아. AP분의 CP가 뭐야? AP분의 CP가 요놈의 기울기 4분의 3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3분의 4겠네. DP분의 BP는 요거분의 요거잖아. 우리는 근데 BP분의 DP는 3분의 2잖아. 거꾸로 했네. 2분의 3이잖아. 보면은 바로 나와야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막 점의 좌표 찾고 있으면 내가 관장을 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요런 것들을 물어본다. 실제로. 알았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약간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동. 요거는 사실 내가 되게 강조하는 거기는 한데 도형의 이동이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나는 막 수업 중에 강조하진 않을게요. 풀어볼 사람들은 풀어보고 질문은 받을게. 알았지? 알았지? 자, 뭐 특별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여기서 다들 하나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
이동해서 딱 하나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 자, 보기 들어봐요. 바로 64번인데, 요 문제는 아마 너네 다 틀릴 거야. 그러니까 풀어봐. 지금 이미 틀린 풀이를 따라가는 사람들 거의 한 서너 명 보여서. 일단은 어떤 도형을 옮겨보래, 맞지? 맞죠? 근데 어떤 이동에 의하여, 요런 이동에 의하여. 그럼 이것부터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 자, x, y라는 녀석을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보고 싶은데 한 방에 저걸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먼저 좀 단계적으로 하나씩 가보자. 일단 뭐가 바뀌었어? x, y가 자리가 바뀌어 있네. 그래서 뭐 해줘? 밑으로 가자. 옆으로 가자. y는 x에 대해서 대치 이동을 하겠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y,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 있어? y 쪽에 부호가 바뀌어 있지. 맞지? y 쪽에 부호가 바뀌었어. 무슨 대칭 시켜줘야 돼? y축 대칭 시킵니다. 예? 이상하죠? 자, x의 부호 바꾸려면은 y축 대칭이고 y의 부호 바꾸는 게 x축 대칭 아니야? 근데 내가 방금 y가 부호가 바뀌었죠. 근데 y축 대칭이라 읽었어. 과연 y의 부호가 바뀐 게 맞을까? 너네가 지금 이게 뭐라는 거를 놓쳐서 그래. 점이라는 걸 놓쳐서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A, B였어 봐. 너네 실수 안 함. 점이잖아. 얘가 X좌표야 얘들아. 얘가 X좌표잖아. 점은 그래서 좌표는 무조건 뭐? 콤마 앞에 게 X좌표고 콤마 뒤에 게 Y좌표야. 도형은 X가 X고 Y가 Y지. 문자 따라갑니다. 오히려 요 놈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이런 도형이 있었어. X축 대칭 이동시키면 누구 부호 바꾸기야? Y의 부호 바꾸기야. Y의 부호를 바꿔야지. 문자 Y를 가야지. 도형은 문자가 기준이에요. 근데 점은 콤마 앞에 게 X좌표고 콤마 뒤에 게 Y좌표라고.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네가 A, B라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마이너스 B 플러스 3A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전부 다 Y축 대칭할걸? 오케이? X의 부호가 바뀌어있거든. 근데 이게 XY로 바뀌어있다 보니까 너네가 낚이는 거임. 뭔 말 알?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됩니다. 낚이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고 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2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줘야 돼 얘들아? 어느 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 또 낚였잖아. 콤마 앞에 게 X좌표라니까? X좌표가 그냥 더해진 거잖아. Y가 Y-3이 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도형이고 지금은 점의 이동이라고. 점은 콤마 앞에 게 X좌표고 그냥 X좌표가 3만큼 더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은 Y축에 대한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은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빠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걸 따라서 이제 도형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누구? y는 2x 플러스 혹은 f x, y는요. 난 이걸로 설명합니다. 자, y는 x 대칭시켜봐. 그럼 뭐야? f y, x는요.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시켜봐. 그럼 뭐야? 낚이지 마라. 지금은 도형이다. x의 부호 바꾸기가 맞아. 알았음? 여기서는 뭐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내가 민범이었지. 민범이가 맞췄잖아. 그거는 왜? 점을 이동시켜 본 거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랜덤한 점, 예를 들어서 0,1과 1,3을 예시로 잡아가지고 대입해서 지나는 점 찾았고 옮겨진 점 찾았고 대입해서 옮겨진 점을 찾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옮겨진 점끼리 연결한 직선을 찾았더니 답은 3번이 나와.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 문제였으면 못 맞춰. 그래서 이거는 이동 자체를 뜯을 줄 알아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음?
요 두 개는 완전 다르지. 얘는 점의 이동이었고 주어진 거는 나는 도형의 이동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알았음? 그래서 내가 원래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충분했다면 이 문제 지우고 요걸 이동시켜 볼래를 보통 문제를 내줍니다. 얘들 진짜 다 틀리지. 아무튼 요렇게 가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 나와. 읽어주기만 하면. 오케이?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에서 점의 이동을 A, B라고 주면 다행인데 X, Y라고 할 때 진짜 조심해서 읽으세요. 다시 한번 말한다. 도형은 뭘 따라간다? 문자 따라 다니는 거야. 점은 뭘 따라간다? 무조건 그냥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게 X좌표, 뒤에 게 Y좌표. 근데 이런 문제를 실제로 내는 학교를 내가 8년 동안 가르쳤다 했지. 이 문제를. 근데 이런 형태로 내는 문제를 한 2번인가 3번밖에 못 만나보기는 했어. 오케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내면은 무조건 틀린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알겠죠? 자, 요런 문제들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좀 풀어봐야 되겠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도형의 이동이 안 들어가는 하는 학교들은 본인 들어가는 문제들 위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는 프린트와 집합으로 나갈 건데 너무 많겠지? 집합도 2단원이고 해서 그래서 내신고쟁이는 일단 뭐 빼고 요 도형에서 좀 간추려 가지고 그리고 하이하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낼게요. 일주일이니까 뭐 그래도 할 만은 할 겁니다. 아무튼 잘 가요.